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지금 코스닥 오늘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지금 소폭 다시 좀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고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은 제일모직과 삼성 SDS의 하락입니다. 특히 오늘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을 기반에 둔 건 아니겠지만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 생각이 없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다만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금융지주사 쪽에는 상황에 따라서 관심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 SDS의 급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삼성생명은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지금 부합권으로 약간 내려앉은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통신 관련주들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였지만 상당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25만 7천 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LG U+도 하락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통신주와 제일모직과 삼성 SDS의 하락이 지수의 하락을 강하게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좀 약세가 보여졌었던 삼성전기 등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주도 어제 급락에 따라서 오늘 소폭의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면은 일단 엔터 쪽에 좀 강세가 눈에 띄네요. 지금은 CJ ENM은 부합권에 있지만 장 초반에 좀 올랐었고요. 지금 로엔의 상승세도 상당히 좀 높은 모습, 그 다음에 미디어플렉스도 오늘 좀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주들은 장 초반에 강세 보였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지금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와 차바이오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넥스도 좀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왔던 코롱생명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흐름이 양분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락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제일모직 9% 정도 마이너스권 저점들 낮고 약간 줄이긴 했는데 좀 큰 폭의 하락세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주회사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설왕설래 했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가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나오면서 제일모직 급락하는 모습이죠. 주가 자체도 전 저점 부근에서 일단 14만 1,000원대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의 급락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스토리였겠습니다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오늘 찍은 저점 14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고요. 반등 시에 15만 5, 6천 원대 강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라면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지수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에 연동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그런 흐름을 좀 따라주시고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전 저점까지 왔습니다. 삼성 SDS도 전 저점에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등 쪽에 좀 무게를 두시고요. 기술적으로는 25만 원권에서 강력한 좀 저항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의 낙폭이 큽니다. 한 3%가량 밀리고 있고 오늘 통신주들 전반적으로 다 내려요. KT, LG, U+ 모두 3%가량의 하락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적도 좀 부진했고요. 자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SK텔레콤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방송 통해서 통신주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살 필요까지는 없는 섹터가 통신 섹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이런 주의감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좀 급락이 나오면서 전 저점까지 다시 SK텔레콤 다다르는 모습입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지금 저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찍은 저점 25만 7천 원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하회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최대한 좀 반등을 이용하시고요. 반등에서 한 7만 원대 중반에서 강한 돌파가 안 나온다라면은 그때 좀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LG U+도 그에 준하는 수준에 맞춰서 대응하시면서
지금 현재 9,880원인데요. 현재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9,700~800원대 수준에서는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좀 보유하시면서 1,500원 정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 그때를 좀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재재 쪽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지금 뭐 KCC, 벽산, 이건창호 이런 종목군들 한 1에서 2%대, 한샘도 밀리고요. 산목, 에스폰, 금강공업은 뭐 4월 고점 형성 후에 계속 좀 내리막을 좀 걷고 있는 그 종목군들인데요.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건설주들보다 더 많이 올랐었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올랐었던 섹터인데요. 조정폭도 그래서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발표됐고 특별한 모멘텀이 현재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KCC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모직 영향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놓고 본다면 KCC도 약 한 51만 원 부근에서는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면서 최대한 54만 원대 부근까지 끌고 올라오셔서 강한 돌파 없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상은 일단은 KCC 같은 경우 오늘 저점이 다시 깨어지게 된다라면 한 48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급등 이후에 계속적으로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하방 쪽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무리해서 굳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상승하는 그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코오롱이 한 2% 정도 상승권의 모습, 최근에 움직임이 참 좋았습니다. 약시장 속에서도 어제도 한 3%가량 올랐고요. 최근에 한 3거래일 동안 한 3% 이상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점검해 주시죠. 네, 최근에 뭐 코오롱, 효성, 섬유의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원자재 관련 회사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코오롱 인도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오롱 같은 경우도 코오롱 인도의 그 듀폰과의 그런 소송 합의 관련한 그런 내용들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내수 쪽에 지주회사들 중에서 그동안 안 올랐던 섹터들이 순환매를 강하게 돌면서 코오롱과 효성 많이 올랐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코오롱 오늘 54만 원대 고점이 형성되고 있고요. 거래량 어제 수준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 감안하면 상당히 좀 많은 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 55만 4천 원대가 아마 고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나올 때 강한 흐름이 없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을 해 놓으시고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해놓으신지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바닥선에서 48,000원의 지지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거래소의 순환매가 강하게 돌았던 만큼 매수주들의 강세가 좀 컸던 모습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웨이가 오늘 리포트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제도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냈는데 오늘도 상승세,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에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코웨이도 내수 섹터 중에서 상당히 좋았죠. 중국 관련해서도 좋았고 물 관련해서도 좋았고 다만 이제 경영권 매각 관련해서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실적이 긍정적인 좀 모습들도 보여주고 레포트도 나오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은 보유하신 분들 약 89,000원 정도 마지노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9,000원 지지되어야 된다라는 점 보유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21선에 저항 받았습니다. 95,000원 부근에 강력한 저항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 가격대에 저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보유하신 분들은 약 91,000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추세 흐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쪽을 좀 볼까요? 지금 JW 중개신약이 한 3% 정도 오름세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반등이 지금 6거래일 만에 나오고 있는 그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메디포스트도 소폭이지만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어제 반등세 오늘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하락이 좀 멈추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코스닥 하락이 정말 지겹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추럴엔도텍 사건 이후로 관련 섹터주들이 고점에서는 거의 30% 이상 조정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해신약도 상당히 좀 단기간에 급등했던 만큼 단기 급등 부담감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한 5,800원대 부근에서 좀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고점도 보시면 60일선에 막혀서 6,400원대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들 단기 급등 부담감도 있겠지만 지금 21선이 꺾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60일선도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을 보유하시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62일선대 위에 확실히 주가가 좀 안 차가는 걸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신규 접근을 뭐 트레이딩 바이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좀 말릴 수는 없는 수준까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실 때는 항상 손절선도 항상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한 종목들의 실적을 꼼꼼하게 좀 챙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해신약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6,400원에서 5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고요. 메디포스트도 단기 낙폭 이후에 반등인데 또 고점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바이오 섹터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찍은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를 꼭 관심 있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헬스케어 섹터들도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에 조금 더 기간 조정에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번 점검해보죠. 오늘 소폭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급락.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 0.3% 정도 상승 4일 만에 반등권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이 일단 지주회사보다는 이 반도체나 이 스마트폰 쪽에 투자가 우선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 SDS가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20일선 부근에서 지지력 형성되고 있습니다. 135만 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지지선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142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좀 봐주시되 그 구간에서 강한 돌파가 안 나온다라면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의 흐름이 지금 산발적으로 좀 코스닥에서도 많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오늘 뭐 결제주들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듯이 일단은 선조정을 강하게 받고 모멘텀을 보유한 중소형주 쪽으로 일단 좀 코스닥 쪽 뭐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봐주시고요. 거래소 쪽 선택하시는 분들은 IT 섹터 보다는 먼저 환율 때문에 선조 조정을 받은 자동차 섹터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결제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다나리 상한가고 한국사이버결제나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가 한 5에서 6%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간략하게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다날은 미국에서 최초로 오프라인 휴대폰 결제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했죠. 이 부분이 빌미가 돼서 결제주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날은 뭐 일단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니시스라든지 한국 사이버 결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추세상으로는 한국 사이버 결제는 20에서 지금 살짝 통과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가 됐죠.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얼마나 잘 버텨주고 선전해주느냐가 결제주 섹터들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날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지만 아직까지 이니시스나 뭐 한국 사이버 결제의 수급 자체는 크게 좋은 부분들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21선대 확실하게 좀 지지해주는지 보유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